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산마리노 대 키프러스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5-3-2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비타이올리하고 라자니를 중심으로 공격 패턴을 준비해서 득점포를 가동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백업 자원인 비티스티니의 활약 여부 역시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3-4-3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원톱 피타스하고 윙포워드 차랄 람푸스를 중심으로 공격 패턴을 준비해서 득점포를 가동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백업 자원인 아르티마타스의 활약 여부 역시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객관적인 전력면에서 많은 기량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는 매치업이긴 하다. 키프러스의 경우 윙포워드 차랄 람푸스가 측면 터치라인을 따라서 클래식한 윙어 형태로 침투해 들어가는 공격 루트가 상당히 인상적이다. 이러한 측면 돌파 퍼포먼스를 통해서 상대 페널티 박스 안쪽 공간에 자리 잡고 있던 스트라이커 피타스에게 컷백 형태로 양질의 어시스트를 공급해주며 다양한 득점 찬스를 만들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키프러스의 공격 퍼포먼스를 산마리노의 최종 수비진들이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제대로 통제하지 못할 공산이 크다. 금일 두 번째 경기 몰도바 대 우크라이나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5-4-1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카이마코프하고 니콜라 에스쿠를 중심으로 공격 패턴을 준비해서 득점포를 가동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백업 자원인 다마스칸의 활약 여부 역시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4-3-3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소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무드리크하고 야렘추크를 활용한 공격 루트를 통해서 득점 찬스를 생산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백업 자원인 진첸코의 활약 여부 역시도 이번 경기의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몰도바는 측면 공간에 윙백 한 명씩만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양쪽 측면 공간에 윙포워드하고 풀백 이렇게 두 명씩 배치되어 있는 우크라이나의 현재 전술하고 상극인 상황이다. 선수들보다 비교적 우크라이나 선수들의 공수 간격이 좁게 형성되어 있고 특히 역습 전개 시 원활하게 전방까지 볼이 전달되는 과정이 굉장히 매끄럽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몰도바의 최종 수비진들이 우르카이나의 공격을 막아내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교체 자원 역시도 후반전에 교체 투입될 때마다 쏠쏠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진첸코를 보유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교체 전력이 비교적 더 우월한 상황이다. 금일 세 번째 경기 몰타 대 그리스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5-3-2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리드하고 테우마를 중심으로 공격 패턴을 준비해서 득점포를 가동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백업 자원인 크리스텐슨의 활약 여부 역시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4-2-3-1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소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마수라스하고 바카세타스 활용한 공격 루트를 통해서 득점 찬스를 생산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백업 자원인 레츠오스의 활약 여부 역시도 이번 경기의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객관적인 전력면에서 그리스가 근소하게 더 앞서 있는 매치업이다. 그리스는 전통적으로 수비 조직은 견고한 편이지만 공격력은 수비력하고 비교적 부족한 면을 많이 드러내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몰타의 견고한 파이브백 수비 조직을 그리스 선수들이 쉽게 뚫어내긴 어려울 것이다. 금일 네 번째 경기 포르투갈 대 아일랜드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4-3-3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호날두하고 주앙 펠릭스를 중심으로 공격 패턴을 준비해서 득점포를 가동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백업 자원인 오타비우의 활약 여부 역시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5-4-1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퍼거슨하고 컬렌을 중심으로 공격 패턴을 준비해서
득점포를 가동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백업 자원인 도어티의 활약 여부 역시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선수들의 전술 이해 능력, 감독의 전술 전략, 세트피스 공격 전술 등 다양한 부분에서 포르투갈의 전력이 더 앞서 있는 매치업이다. 원정팀 아일랜드는 5-4-1 전술을 활용 중이기 때문에 양쪽 측면 공간에 윙백 선수들이 각 한 명씩 배치되어 있다. 반면에 홈팀 포르투갈의 경우 포백 기반 4-3-3 포메이션을 활용 중이라 양쪽 측면 지역에 풀백하고 윙포워드가 각각 2명씩 배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측면 숫자 싸움에서 포르투갈 선수들이 수적인 우위를 점하며 전방 공격수 호날두가 다양한 득점 찬스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금일 5번째 경기 북아일랜드 대 안도라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5-4-1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윙포워드 브래들리하고 스트라이커 리드를 중심으로 공격 패턴을 준비해서 득점포를 가동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백업 자원인 맥마나민하고 매그니스의 활약 여부 역시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3-4-3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아론 산체스하고 모이세스를 중심으로 공격 패턴을 준비해서 득점포를 가동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백업 자원인 쿠쿠의 활약 여부 역시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아일랜드는 평소 수비 지향적 전술을 활용하지만 이번 경기 상대인 안도라를 상대로는 공격적인 성향의 전술 전략을 펼쳐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객관적 전력면에서 북아일랜드 선수들이 한 수위인 기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북아일랜드 승리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없는 매치업이라 판단된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으로 쏠리는 이런 매치업은 굳이 배당 메리트가 없는 승무패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언오버로 접근해서 오버를 초이스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일 6번째 경기 칠레 대 파라과이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4-2-3-1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소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바르가스하고 산체스를 활용한 공격 루트를 통해서 득점 찬스를 생산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백업 자원인 페르난데스의 활약 여부 역시도 이번 경기의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4-4-2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사나브리아 아얄라하고 바레이로를 중심으로 공격 패턴을 준비해서 득점포를 가동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백업 자원인 카르도조의 활약 여부 역시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칠레는 전체적인 세대 교체에 실패한 모습을 최근까지 보여주고 있고 파라과이는 98년 프랑스 월드컵 이후 계속 내리막을 내려가고 있는 상태다. 이번 맞대결에서 양팀 선수들은 자신들이 최대한 구현해 낼 수 있는 공격 패턴을 준비해서 경기에 임할 것으로 보이는데 칠레는 산체스하고 바르가스를 중심으로 한 공격 패턴이 굉장히 위협적이고 파라과이의 경우 아얄라하고 사나브리아의 스위칭 플레이가 상당히 인상적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